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로 토론에 나서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강제 종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부 김수강 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보니까 작년 4월에 한 번 있었고 1년 반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제도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두고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그 방법으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토론에 붙여야 합니다. 취지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다는 건데 다수파가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소수파가 장시간 발언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도 가능해서 의원이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건 내용에 관련된 발언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간 역대 필리버스터를 살펴보면 의원들이 책이나 언론 기사, 판결문은 물론 인터넷 댓글을 낭독하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의 필리버스터를 조금 복기해 보면 며칠 동안 이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2016년에는 테러 방지법을 둘러싸고 일주일 넘게 진행되기도 했었죠. 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무려 9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 역대 최장 기간인데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192시간 25분에 달합니다. 이 기록이 세계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보유한 셈인데요. 근데 2016년 당시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우리 국회 필리버스터가 47년 만에 다시 등장한 순간입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되면서 재도입됐습니다. 당시 이 제도가 생경했던 점을 보여주는 게 이때만 해도 아직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가 존재하던 때였는데 필리버스터가 전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당시 이제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주말이 끼어 있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직접 보겠다고 국회 참관을 신청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본회의장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데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관련법을 보면 필리버스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제한은 아닌 셈이죠. 토론 중에 회기가 끝나서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표결을 통해서 강제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 발언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강제 종결 방법을 보면 먼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여부를 놓고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자동 종료가 되는 경우 그리고 강제 종료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상황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일단 민주당은 강제 종료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이번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 종료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는 제적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79석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182명입니다. 이 기준을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민주당은 이 지점을 활용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시 자리를 지켜줄 것을 신신당부했고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강제 종료 표결 전까지는 24시간의 무제한 토론 시간이 보장되는 셈이잖아요. 이때 국민의힘은 60명이 토론에 나서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24명의 의원, 또 정의당은 2명의 의원이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일단 강제 종료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가 된 상황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루 정도의 이제 무제한 토론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건데 지금 네.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필리버스터의 닷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상정된 법안이 4건이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법안 한 건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노란봉투법이 테이블에 오를 텐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 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찬성 토론을 펼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찬반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엔 종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본회의가 좀 저희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네네. 아마 오후 4, 5시에 좀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4시쯤에 해당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종결이 된다면 법안 자체를 놓고 찬반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표결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법안이 상정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필리버스터와 종결 투표 그리고 법안 찬반 투표 이 과정이 4차례 반복돼야 하는 건데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3일 오후 늦게 마지막 4번째 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오늘 본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한 2시 40분쯤 약 10분 전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오늘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앞서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이 있었고요.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데 현재 그 모습,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 거기에 맞선 또 민주당의 찬성 토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통과를 지금으로는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한국식 필리버스터의 특징인 건데요.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실시된 주요 필리버스터 사례를 살펴보면요. 앞서 얘기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고 2019년 공수처법에 반대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필리버스터, 또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 결국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폐기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서 회기를 넘기면 해당 의안이 폐기돼 버리는 거죠. 반면 우리 국회에선 회기가 끝나도 해당 의안이 폐기되진 않고 회기 종료 후 다음 회기 때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 취지는 말 그대로 쟁점 사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당초 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던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던 취지를 떠올려 보면요. 당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쟁점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종의 여론 환기 기능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특징상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쉽게 말하면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어떤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이 법이 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여야가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약자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인데 여당은 불법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 말고 방송 3법 개정안도 살짝 들여다보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이 개정안들의 핵심입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 사이로 구성되고 여야가 추천하는데 개정안은 이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군을 3인 이하로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되게 됩니다. 야당은 이번 법 개정이 공영방송 이사가 정치권이 아닌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추천받게 되니까 권력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이 늘어나는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이 결국 친야 세력이라 공영방송을 야당이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의 의견이 계속 대립된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되게 될 텐데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법안을 돌려보내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00명 이상만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만큼 법안이 거부권을 통해 국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수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